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퇴근하고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에 앉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예, 추위가 점점 다가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전 추운 거 엄청 싫어하는데 어디 코로나가 아니면 갈 수만 있으면 이제 추운 데를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지옥입니다. 새로 지은 감방으로 드디어 이사가는 날이 왔다.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로 여자 감방을 짓는 데 필요한 블로크를 여자 지인들만 머리에도 이고 허리에도 메어 날라서 새벽부터 그렇게 몇 달을 고생을 했더니 지금처럼 잠자리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다. 짐을 챙겨가지고 좋아라 하고 들어섰던 감방 그 건물에 출입구에서 나는 기절할 뻔했다. 1년 반 전 중국 산동성 위에서 한국에 간다고 탈북자 아낙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양육받던 통독반이라는 곳에서 중국 공안에 잡히기 전날 꿈에서 보았던 곳과 똑같은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었다. 옆으로 보니 길게 난 복도 옆으로 새 창살이 보이고 창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에 찬 얼굴로 꿈에서 보여주었다. 감방 중심에는 좌우로 죄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간수들이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마주 보이는 통통한 여자 군관이며 또 그 여자 군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전화기 모양과 색깔까지도 너무나도 똑같아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겨우 심신을 다스려서 배치된 감방에 들어왔는데 손에 일거리가 잡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필 나한테 지옥을 예비하신 것인지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다. 그래서 두서없이 분풀이로 기도 아닌 기도를 내뱉는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잘도 갑디다. 한 번도 안 잡히고 근데 왜 저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북송시키십니까?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하루를 지나 보냈다. 그런데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여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곳이구나. 두 말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냈으니 반드시 살려서 내보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를 해봤자 따지고 투덜거리는 것이 전부였던 내 기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전거리 교화소라는 지역에서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결국은 그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나는 1200명의 교화인들이 밥을 하는 주장에서 반장으로까지 승급하였다. 교화소에서 가을은 죄인들이 굶주림에 졸인 배가 불쑥해지고 구부린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계절이라고 했다. 내 것은 분명 아니지만 봄과 여름 내내 굶어서 지친 배를 비록 삶지도 않아서 날 것이지만 도둑질해서라도 달랠 수 있는 가을이 돌아왔다. 즉 전거리 교화소 안에 죄인들이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겨울이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봄에 밭에 낼 퇴비를 채취하고 교화반들에서 나오는
인분을 배낭에 매서 밭에 내고 밭 가운데 모판을 닫고 봄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씨앗이 심길 단지를 기계로 찍고 종자를 박아 넣었다. 그렇게 봄이 갔다. 힘들게 모판을 닫고 아낙네 죄수들은 소가되어 냇가에 물을 퍼날라 정거리 온 들판에 강냉이 모를 냈다. 또 다 자란 강냉이 잎에 얼굴을 굴키면서 김을 매야 했다. 한숨 돌릴만 하니 김매기 전투, 풀베기 전투에 내몰리더니 드디어 가을이 왔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풍년이다. 상가들 어디나 풍년이다. 남새밭이나 감자밭이나 강냉이밭이나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쑥해지는 흐뭇한 가을이다. 2009년도 가을이 그렇게 막 우리 곁에 왔다. 총을 맨 초병들과 권총을 찬 간수들 그리고 감방에 들어가기 전 감방 간수들이 눈을 밝히면서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물건을 몰래 빼돌려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검신이라는 것을 하는데 아무리 검신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대가을이 먹을거리하고는 잘 타협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20대 초병이 총탁에 얻어 터지든지 발길에 채든지 당장 손에 잡히는 날 것이라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면 또한 봄과 여름 내 소모된 체력을 조금이나마 보강할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먹어두어야 했다. 추위가 장난이 아닌 다가오는 준호만교를 살아서 지내려면 지금 이 대가을에 닥치는 대로 생식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몸이 원하는 영양을 비축을 해야만 여기 살아있는 지옥에서 내 발로 걸어서 내 집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을을 하느라 내몰리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놈 입이 쉴 사이가 없다. 그동안 굶주림으로 비워온 속이 온종일 입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은 다 섭취하지 못한다. 출근해서 강냉이 밭에 가을하러 나왔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손에는 강냉이 이삭과 또 강냉이 대를 단물을 뽑아 마신다고들 다들 쥐고 있다. 담당 간수도 자기가 맡은 반죄인들이 영양실조나 사고로 죽어나가면 여기저기 5곳에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가 죽어나가면 퇴직할 때 주는 공로 메달인지 무슨 퇴직금인지를 탈 수 없다면서 담당 간수는 우리 건강과 안전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또 많이 안쓰러워 하기도 했다. 왜냐면 그분은 북한에서 인생을 거의 다 사신 분이었다. 우리가 생강냉이를 뜯어먹고 생콩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도 눈 감고 지나가기도 했다. 사람이 일하는지 먹거리가 일하는지 아무튼 교화소 3년이 넘는 동안 정말 가을만큼은 싫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아침에 밭으로 가을하러 교합반 대열이 도착하면 매 조마다 하루 동안 가을 해야 할 과제가 떨어진다. 담당 간수가 지시를 내리고 자리를 뜨는 동시에 우리는 밭에 들어서서 눈 깜빡할 사이에 야물지 않은 물티 강냉이를 입에 물고 한 손으로 돌려가면서 맛있게 먹었다. 말랑말랑하고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생강냉이 맛은 정말 달고도 고소했다. 나는 그 맛을 감히 일품이라고도 말하고 싶다. 지옥에서 배가 무지무지 고픈 와중에 먹는 것이라 별미 그 이상이다. 다음 입가심으로 점점 또는 군데군데 빨간 모양을 이제 낸 약하고 어린 키 낮은 강냉이 떼 허리를 나스로 쑥 베어서 마디를 뚝뚝 꺾고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아삭아삭 씹으면 단물을
씹으면서 단물을 뽑아 먹는다. 강냉이 대를 씌워놓고 이삭을 따는 사람, 그 뒤에 낫 가지고 베는 사람, 또 빈 강냉이 대를 한단되게 묶고 겨울용 서먹이로 우사까지 날아가는 사람 등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죄인들이 모든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봄내 여름내 징역살이는 정말 고되고 힘들었다면 이 대가을의 징역살이는 그런대로 해볼 만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입주변이 허옇다. 하도 생강냉이의 맛을 들었더니 간혹 먹는 익은 강냉이가 되려 맛이 없었다. 우리가 먹었던 것은 콩도 날 것이요, 애호박도 날 것이요, 감자도 날 것으로 먹었다. 그냥 눈에 보이고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만질 수만 있고 내 배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먹었다. 그때 행편에 김이 풀풀 나는 익은 것은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생 것이라도 배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너무 감사였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감방에 입방해야 하는 날이 입방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교화소 규정상 생곡식이나 익은 곡식은 감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물론 먹는 것도 사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단지 담임 간수가 눈 감아 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욕심들에 이렇게 강냉이를 숨겨서 감방에 가져가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교합반 또 죄인들과 바늘이나 또 지하족 그리고 비누 그리고 입던 옷 같은 거를 바꿀 수 있었다. 가지고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또 신발이나 비누, 빨래 비누로도 바꿀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교화소 밖에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몸이 여기 은밀한 곳에 숨겨서 감방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성공하면 너무 좋지만 열의 아홉은 감방을 지키는 여자 간수의 검신에 걸려서 뺏기기도 하고 매도 흠씬 얻어맞고 그것도 모자라 가을의 땡볕에 벌도 져야 했다. 교화소에 입소할 당시 우리는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몇 개씩 입소시킨다는 또 우리다 보니 계급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절대로 그들이 동정은 기대할 수 없다. 거기에다 가을을 하느라고 맨날 며칠을 씻지도 않고 땀 흘려 일했으니 입하고 눈만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다. 감방 간수들은 대개가 평양에서 온 토대 좋은 집안 여식들이라 고생도 못해본 사람들인 것 같았다. 입방하기 전 대여를 세우고 1차적으로 반에서 조장들을 시켜서 검신을 진행한다. 조장들은 또 조원들을 생각해서 검신하는 동안 생각지 못한 곳에 숨겨서 정말 당황하기도 했지만 나 역시도 그냥 한번 그 사람을 더 쳐다보는 것으로 대체로는 모르쇠 했다. 삼가 대문을 열고서 이제 들어가면 가늘고 긴 막대기를 휘휘 저으며 깨끗하고 나리석에 달인 군복을 걸친 몸이 좋은 여자 감방 간수가 나온다. 간수는 그네들이 말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00평이 넘는 교합반이라 6줄을 지어서 100명이 넘는 교합반이라 6줄을 지어서 감방 간수의 검신을 기다린다. 봄에는 산나물을 가지고 입방할까봐 검신하고 가을에는 신양을 가지고 입방한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검방과 검신을 밥 먹듯이 해댔다. 100명이 넘어대는 안악 죄수들 속에는 별별 기가 막힐 정도로 몸이 구석에다 여문 강냉이만 골라서 송치해서 발려서 숨겼고 감방 간수가 휘어놓은 열이 어느 줄부터를 검신할지 일거일투족을 연구하는 이도 있었다. 감방 간수의 가늘고 긴 막대기가 한 개의 대열을 나오게 하고 한 사람씩 몸의 여기저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꾹꾹 찔러보고 더듬듯이 막대기를 옮겼고 또 조금 발을 벌려서 서 있게 하고 여자들 중요한 신체 부위까지 막대기 가지고 꾹꾹 눌렀다. 신고 있는 겨울용 솜신에 강냉이 알을 넣어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 주머니 맨 밑에다 숨기는 사람, 중요한 신체 부위에 줄을 매달아 넣는 사람, 허름한 옷을 입고 어깨 위에 뽕처럼 넣은 사람, 빈약한 가슴 대신 강냉이 알을 런닝처럼 입은 사람, 참으로 먹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짐승의 발악은 다 하는 셈이다. 간방간수히 가늘고 긴 막대기가 그의 눈과 손이 되어서 우리들이 몸을 열심히 더듬다가 막대기 끝에 강냉이 알을 들킨 사람은 그 나무 막대기가 그 나무 막대기에 얻어 터져서 얼굴이고 팔이고 손목이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는 때리는 손이 아픈 후에야 매를 거들기도 했다. 사실 점심에 입방할 때 들켰다 하면 교합반 전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가운 가을 햇빛에 현기증이 나도록 움직이지 말고 딱 서 있어야 했다. 그 와중에도 용케 살아서 간방까지 들어온 강냉이는 이내 다른 반에 옮겨져 갔고 비누나 신발이나 칫솔이나 또 옷으로 탈바꿈하여서 용감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그랬습니다. 예, 그냥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낸 것 같습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예, 살아있는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발악을 한 셈이죠. 추운 겨울들 이제 잘 대비하시고 예, 독감 주사 또 미리 맞으시고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예, 시점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야 되는 또 예, 가을이라는 시점이 오기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한 살 또 나이를 먹어야 되고 아무튼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주였습니다.